이스터 섬의 거인머리는 이모티콘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모아이 석상의 진정한 의미는 수백 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어떻게 만들어져 영구적인 장소로 옮겨졌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커다란 노란색 몸통, 빨간 모자 또는 푸카오, 산호 홍채가 있는 흰색 눈동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 1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각상의 몸체는 화산이었던 지역의 채석장에서 나온 화산 응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재료는 조각하기는 쉽지만 운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연구원들은 채석장에서 300개가 넘는 미완성 모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모아이들은 마치 마을을 바라보며 주민들을 지켜보듯 여러 곳에 서 있죠. 그래서 조각상들은 등을 대고 누워 조각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다음 제작자는 조각상을 바위에서 분리해 경사면 아래로 옮긴 다음 수직으로 세워 작업을 마무리한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조각상을 플랫폼으로 옮길 차례였어요. 이사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 작업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집 한 채의 절반 무게인 81.5톤에 달하는 동상을 가지고 자동차나 최신 장비 없이 5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현지인들은 분명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을 거고 과학자들은 그 방법을 재현해 모아이가 무엇인지 추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썰매를 이용해 모아이 복제품을 끄는 시도를 했어요. 누군가가 야자수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반박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실험은 밧줄을 휘둘러 모아이 조각상을 서 있는 자세로 길 아래로 흔드는 거였어요. 이 방법은 현지 라파누이 전설의 모아이가 채석장에서 걸어 나왔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도로가 필요했어요. 20세기 초 연구원 캐서린 라우틀리지는 이 섬에서 800년 된 도로망을 발견했습니다. 채석장에서부터 약 4.5m 너비의 여러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 도로가 단지 조각상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도로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녀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론을 무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 노르웨이의 유명한 모험가이자 고고학자인 토르 헤이어달이 그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도로가 모아이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됐으며 어떤 이유로 일부 조각상이 도로를 따라 떨어졌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2010년에 연구원들은 석상들이 무작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모아이 석상들은 모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거였어요. 숨은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도로 바닥이 U자 모양이라 거대한 조각상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 섬에는 약 25km의 도로가 남아있고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마도 신성한 화산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그 옆에 서 있는 모아이들은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 영국 남부에는 돌로 만들어진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거대한 음향 환상, 단결의 상징, 무덤 등 스톤헨지의 용도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이 1500년 동안 약 100개의 돌을 원 안에 똑바로 세워서 만든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데는 약 1500년이 걸렸어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스톤헨지를 보러 오지만 유적지 보호자들은 이 랜드마크 근처로 난 현대식 도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현대식 도로는 이제 잔디밭 아래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아래에서 더 오래된 도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스팔트 한 겹을 걷어냈을 때 도로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두 개의 평행한 도랑을 발견했죠. 고고학자들은 이 도랑을 스톤헨지로 이어지는 고대 통로라고 불렀어요. 고대 사람들이 기념비를 방문한 게 목적과 의식을 위해서였음을 증명하죠. 건조한 여름에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스톤 서클 안에 있는 3개의 마른 패치 자국이었는데요. 3개의 거대한 바위가 남긴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스톤헨지는 한때 완전한 원형이었을 수도 있어요. 2021년 고고학자들은 베네치아 라군에서 물에 잠긴 로마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도로가 약 1200m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해수면이 상승해 이 지역에 홍수가 나기 전인 로마인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기원 5세기 베네치아가 이곳에 세워지기 수세기 전에 이곳에 중요한 정착지가 있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죠.
고대 로마인들은 많은 것을 잘했는데 그중 하나가 도로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까다로운 지형에서 작업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캔 결과 고대 도로는 해변에 바로 건설됐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0년 전 마을에 시간이 멈춰버린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식탁에는 아직 반쯤 먹은 음식과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보존된 이유는 화산재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원들은 2011년에 현대 엘살바도르에서 이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1400여 년 전 세렌이라는 마야 마을에서 대규모 축제가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마을 전체가 의식을 위해 주요 사원을 준비하고 있었죠. 2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장을 빠져나와 사크베라고 불리는 비탈진 길을 따라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그들은 화산재 연기를 피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구한 것 외에도 이 길에는 또 다른 멋진 특징이 있었어요. 모든 사크베 도로는 바깥쪽이 돌로 되어 있지만 이 도로는 화산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마야인들이 도로를 건설할 때 돌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래된 거리를 발굴하던 중 여러 개의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주조 연대를 확인한 결과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을 때 이 도로가 건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가 지역 통치자였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게 거의 분명해요. 순례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 산으로 가기 위해 이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0톤이 넘는 석회암이 깔린 이 길은 런던 버스 길이만큼이나 넓었어요. 2000년 동안 그곳에 있었죠. 이렇게 호화스러운 도로는 흔치 않은데 로마 총독이 이 도로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아마도 도시 주민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을 거예요. 또한 자기가 돈과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을 거고요. 올드 노스트레일은 북미 주민들이 처음에는 걸어서 그 다음에는 개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과 함께 10,000년 동안 사용했던 고대 고속도로입니다. 최초의 여행자들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 심지어 마지막 빙하기에도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 길을 따라 대륙을 이동했어요. 그들은 무역품을 운반하거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짝을 찾거나 탐험을 위해 말을 이용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트레일에 대한 블랙풋 인디언들의 이야기와 전설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졌던 길일 수도 있어요. 약 15,000년 전 베링 육교를 타고 아시아에서 건너와 북미에 정착한 사람들은 로키 산맥을 따라 얼음이 없는 통로를 이용했을 거고 이 통로는 나중에 트레일의 일부가 됐을지도 몰라요. 나카센도 고속도로는 일본 역사상 에도 시대인 17세기에 교토와 도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499km 길이의 이 도로는 산맥을 가로질러 평야로 내려가요. 봉건 영주와 그 가족들이 수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했던 5개의 주요 도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길에는 여행자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69개의 역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말과 보행자를 위해 건설된 길입니다. 지금도 일부 구간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요.